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물러설 수 없는 첫 TV 토론 맞대결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오는 11월 LA 통합교육부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그라시엘라 오티스 후보가 LA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맨해튼의 한 콘도에서 50대 여성이 가족을 지키려고 강도에 맞서다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지던 폭염이 내일부터 차츰 꺾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경합주에서 초접전이 이루어진 만큼 두 후보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토론 베테랑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맞섰느냐입니다. 먼저 검사 대 범죄자 구도를 앞세워 트럼프를 몰아붙일 걸로 보입니다. 공격적인 토론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반면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보인 능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의 말 바꾸기를 집중 공략해 해리스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She will be worse than him, and Trump is never wrong. I am never ever wrong. 토론 주제로는 경제와 국경, 여성 생식권 등의 현안이 꼽힙니다. 해리스는 여성이 스스로 출산을 결정한다는 여성 생식권을 주요 공격 카드로 쓸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과 국경 정책을 소재로 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토론은 두 후보자의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진행자 질문과 함께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2분씩 답변할 수 있고 서로 직접 질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발언 순서가 아닐 땐 마이크가 꺼집니다. 다만 후보 간 유의미한 언쟁이 발생할 땐 주최 측이 마이크를 켤 수 있습니다. 두 후보의 맞짱 토론이 펼쳐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토론이 대선은 물론이고 두 후보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시청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공급했다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계형 기자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10일 런던에서 이란이 최근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의 파타흐 360 탄도미사일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Dozens of Russian military personnel have been trained in Iran to use the Fata 360 close-range ballistic missile system, which has a maximum range of 75 miles. 블링컨 장관의 발언 직후 미국은 이란과 러시아의 개인 10명과 기업 6곳 선박 4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의 국적항공사 이란항공과 러시아 기반의 해운회사 2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 기업과 개인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급 등 대러시아 군사 지원에 관여했거나 이란의 불법적 무기 확산 등에 연관됐다고 미국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와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 항공에 대한 제재 동참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신규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과의 단교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상정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허위의 소식을 퍼뜨리는 것은
추악한 선전이라며 미사일 공급 의혹을 부인했고 러시아도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 발표 하루 전인 현지 시각 9일 핵 합의 복원을 위해 서방과 접촉하겠다는 뜻을 공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오는 11월에는 LA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선거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오늘 LA 한인회관을 찾아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한인회를 방문한 그라시엘라 오티즈 LA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후보. 최근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교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 통제 시설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any of our schools are lacking the safety measures of being buzzed in, and we have to make sure that every single school receives that. We have district offices that just received it not too long ago. So individuals were able to just walk in. So it is my top priority to ensure that all our facilities are upgraded. 예산 감소로 줄어든 학교 경찰 인력을 다시 늘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모니터링과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 확대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교내 금속 탐지대 도입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갇힌 공간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미 공항과 경기장과 같이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도입돼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티스 후보는 캘리포니아주의 성소수자 우대, 동성애 우호 교육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 정체성과 관련해 학생만큼 부모의 의견도 중요하고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또 성전한 학생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종목별로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협회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I have not seen any restrooms where both boys and girls go into. We have boy restrooms, we have girl restrooms, and then we have what's called gender neutral, but it is like a family restroom. Like when you go to Disneyland, for example, and you have a restroom that a family can go into, it's an individual restroom. So if a student feels more comfortable going into individual restroom, whether they're a boy or a girl, they go in there individually by themselves. 그라시엘라 오티스 후보는 LA에서 태어나 UCLA 사회학을 전공한 교육 심리 상담 전문가이며 2015년부터 9년간 헌팅턴 팍 시의원과 순환직 시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연간 운영 예산이 180억 달러로 LA시 예산 130억 달러보다 많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 행정기관으로 올해 1357 홀수 지역구의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앞서 카운티 검사장 후보에 이어 이번에 한인타운 관할 교육위원 후보로 소개한 LA 한인회는 오는 11월 LA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선거에도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스마트폰을 훔치려던 복면 강도에 맞서던 여성이 맨해튼 아파트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함께 있던 아들을 지키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월요일 밤 로우 맨해튼 콘도 건물에서 57세 여성이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가정 간병인 잉주류는 오후 11시 직후 44 마켓 스트리트에 위치한 투 브릿지 빌딩의 8층 복도에서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검은색 스키 마스크를 쓴 두 용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엘리베이터에서 강도짓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건물 안 8층 복도에서 류의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문이 열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들이 싸움을 말리려다 용의자 중 한 명에게 권총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몽둥이를 들고 나와 가해자들과 맞섰고 남편과 아들 앞에서 안타깝게 얼굴에 총을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도들은 류의 남편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도주했으며 오늘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중 한 명은 빨간색과 검은색이 반반씩 섞인 후드 자켓, 다리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검은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검은색 후드 코트, 검은색 바지,
흑백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8층 복도는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류가 살해된 12층 건물에는 맨하탄 다리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콘도 16개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1층에 유치원과 상업 공간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프로풋볼 마이애미 돌핀스의 타이릭 힐 선수가 경기장으로 이동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련 영상이 공개됐는데 경찰의 과잉 대응에 관련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NFL 마이애미 돌핀스의 간판 스타 선수 타이릭 힐이 과격 운전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경찰이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현장은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타이릭 힐은 잭슨빌 제규어와의 첫 경기를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던 도중 난폭 운전을 이유로 경찰의 검문을 당하며 체포됐습니다. 3명의 경관은 욕설을 섞어가며 힐을 차에서 끌어내린 뒤 도로에 엎드리게 한 채 수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체포 영상이 공개되자 경관의 과잉 대응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과속 단속을 하면서 수갑까지 채우고 욕설을 쓰는 것이 맞냐는 지적입니다. 경기 참여를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던 동료 선수들이 길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힐을 보고 차를 멈춰 세우고 상황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서도 경관들은 면허증을 보여달라 지시에 불응하는 거냐라고 수차례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시 경기장 주변에는 수많은 팬들이 있었고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흑인 선수를 향한 백인 경관들의 과격한 진압과 지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마이애미 경찰국은 해당 경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됐던 힐은 잭슨빌과의 첫 경기에 무사히 출전했고 20대 17로 상대편을 누르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힐은 수갑을 찬 모습의 세레모니 퍼포먼스를 보이며 우회적으로 과잉 진압에 나선 경관을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이번 여름 데스밸리의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스밸리 지역의 평균 기온은 104.5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과 2021년에 집계된 104.2도를 넘는 수치로 지난 7월 7일에는 낮 시간 동안 화씨 129.2도, 섭씨 54도의 높은 기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스밸리는 사막지대로 분류되지만 밤 기온 역시 높았습니다. 밤 시간대 평균 최저 기온은 91.9도로 집계됐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로스앤젤레스 북동쪽, 라스베이거스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차량 엔진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 작동을 멈출 것이 권고됩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캘리포니아주에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폭염이 내일부터 차츰 꺾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로스앤젤레스 기준 한낮 최고 기온은 89도로 어제보다 9도 하락했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80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목요일부터는 70도대의 선선한 날씨가 한 주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지속되고 있는 산불을 진화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발효된 샌버나디노 카운티 라인 산불은 오늘 오전 기준 어제보다 2% 증가한 5%대 진화율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 오후 허리케인 프랜신이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기상당국은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KBTV 최시우 기자입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열대 폭풍 프랜신이 화요일 이른 시간에 허리케인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일 루이지애나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표준시로 화요일 새벽 2시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 폭풍의 바람은 자정 직후 약 시속 65마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랜신은 오늘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며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프랜신은 수요일 오후에 시속 100마일의 바람을 동반한 2등급 허리케인으로 루이지애나 남서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당국은 폭풍이 멕시코만에서 강한 바람을 동반하며 약 140마일까지 확장됨에 따라 해안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와 주의보를 잇따라 발령했습니다. 텍사스 하이 아일랜드에서부터 미시시피강 하구, 루이지애나의 버밀리온만까지 폭풍 해일 경보를 발령했으며 사빈 패스에서 동쪽으로 모건시티까지의 루이지애나 해안에 허리케인 경보가 발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풍은 멕시코 북동부에서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 걸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풍 경로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4에서 8인치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최대 12인치까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신용카드 사용량이 증가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달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 동안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치는 13.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3%, 팬데믹 초기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높아진 물가에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입이 지출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리볼빙 부채가 크게 증가했는데 미결제액이 포함되는 리볼빙 부채는 106억 달러, 카드 연체 비중은 9.05%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특히 휘발유와 주택 임대료, 의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A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이 늘어난 것이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0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찰은 과속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LAPD는 올림픽 경찰서 관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같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해 6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형 항공기의 꼬리날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항공기 충돌로 꼬리날개가 파손되며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륙을 준비하던 델타 항공의 대형 항공기가 유도로에 접근한 소형 항공기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겁니다. 델타 항공은 항공기가 파손돼 사고기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 조종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활주로를 이동하는 유도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첫 우주 유영 임무를 수행할 스페이스X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민간인이 우주 공간에서 활동한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1, ignition. 드래건 캡슐을 실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발사됩니다. 발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자 탑승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Main engine cut off.
Zulu Alpha. Stage separation confirmed. 발사 약 2분 40초 뒤 1단계 로켓이 분리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낙하하던 1단 로켓은 다시 추진체를 점화한 뒤 발사 9분 30여 초 만에 안정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펠컨 9이 밀어올린 드래건 캡슐엔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과 함께 퇴역 공군 조종사, 엔지니어 2명 등 민간인들이 탑승했습니다. 폴라리스 던으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아이작먼이 기획한 것입니다. 모두 닷새간 우주비행을 할 예정인데 비행 사흘째 민간 우주비행사 2명이 몸에 줄을 묶은 상태로 우주공간을 유영하게 됩니다. 민간인의 우주유영 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우주유영이 이루어질 고도 1,400km는 국제우주정거장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곳으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인류가 도달하는 가장 먼 지점입니다. 이들은 우주공간에서 36가지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한 레이저 기반 통신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유인 우주비행을 시도했던 보잉사의 스타라이너는 태우고 간 우주비행사들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남겨둔 채 현지 시각 6일 귀환했습니다. All of us feel happy about the successful landing, but then there's a piece of us, all of us, that we wish it would have been the way we had planned it. 그리고 보잉사는 이 귀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